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가는 잘 관심을 갖지 않고 네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 싸우면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안동대 심리학 교수이자 박사님이신 김덕일 교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또 제가 요즘에 한참 빠져있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네, 저는 결혼과 가족치료 박사이고요. 임상심리학 전공하고 결혼과 가족치료 전공해서 지금 한국에서 부부치료, 이혼위기 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 몇 편 동안에 네. 시리즈를 한 3개 정도 했죠. 근데 네. 반응이 계속 꾸준히 좋고 또 역시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댓글을 보면 굉장히 아주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런 사랑과 결혼과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 오늘은 제가 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서 네. 중간중간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사랑의 기술이라고 우리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이 책을 읽고 이 문장이 좀 저는 좀 생소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이란 한순간에 피고 마는 그런 감정 따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기술이자 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쉽게 이해를 좀 해보면 네네. 우리가 골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골프를 치는 거는 감정인가요? 골프를 치면 즐겁죠? 아, 즐겁죠. 네. 되게 와닿는데요, 벌써? 그쵸? 네. 골프를 치면 즐거워요. 그러니까 네. 즐거운데 그러면 골프를 재미있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워야죠. 그렇죠. 네, 골프를 그냥 쳐도 돼요. 뭐 그냥 쳐도 재밌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쳐도 그냥 뭐 야외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맞고 공도 이렇게 치고 이게 재밌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재밌냐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규칙을 알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의도하는 곳으로 공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정말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안 배워도 돼요. 뭐 몰라도 괜찮고. 근데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더 잘할 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수 있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질문만 딱 받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쵸. 그래서 쌍방향 행동과 감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감정도 중요하긴 한데 네. 쌍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쵸. 그거 제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그 쌍방의 감정? 우리 누구나 원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나만 일방적으로 좋아하기도 해요. 아, 그런 사람 이런 있죠. 게 이제 짝사랑. 집착. 그렇죠. 스토킹.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안 좋아해요. 그런 경우도 흔하죠. 약간 나르시스트, 자기애성이 있는 사람들이 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은 굉장히 원하는데 네. 정작 자기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쌍방향이면서 감정도 포함되는 것이다. 쌍방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하면 기술이 굳이 필요 없이 그렇죠. 혼자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랑이 이제 기술이다. 이 이제 저자가 사랑은 기술이다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것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또 의구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운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예컨대 음악이나 그림이나 건축 또는 의학이나 공학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골프 이론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걸 좀 다르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머니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이렇게 막 잘 도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해.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잘 도우면서 배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나도 그냥 요리를 잘하게 돼요. 그쵸, 그쵸. 이거는 어디서 뭘 배운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어깨너머로 그냥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딱히 어디 가서 뭘 배우지 않아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요. 그냥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별로 네.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은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과연 자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네. 근데 80%는 별로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못 배웠어도 행복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하듯이 네. 그렇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가르쳐 주는 데가 요새 많죠. 그러니까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뭐 이렇게, 아니면 저희 연구소 같은 사설 상담소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데를 좀 많이 가르쳐 주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뭐 예를 들면 필라테스는 옛날에 환자들만 하던 거였는데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다 필라테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 기술을 이렇게 배우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가끔씩 이별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이혼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막 언니처럼 뭐 저를 생각해서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제가 선배 입장에서, 삶의 선배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뭐 이것까지 굳이 이혼할 이유는 아닌데 싶은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그래요? 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금방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선배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런 기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조언을 받으면 정말 많은 부부들이 이 방식을 바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기술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교수님은 이제 그런 기술을 가르친다면은, 네. 그러니까 대화하는 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싸우는 법이, 제대로 네. 싸우는 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추상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사람마다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네요. 다 이제 케이스가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또 상대적인 것이라서 이것은 그렇죠.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또 저의 질문을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이제 서로 존경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존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이게 저의 질문이고, 네. 왜 어떤 문장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졌냐면요. 존경이라는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 말이 저는 딱 와닿더라고요.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존경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서로 존경하라는 얘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책에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 찾냐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많아요, 그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존경의 의미가 지금 이 책과 성경은 같은 의미인데 한국말에서 존경의 의미가 좀 달라요. 한국말에서는 존경을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행동 등을 높이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높게 생각을 한다. 이게 존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존경이나 성경에 쓰여 있는 존경의 의미는 영어로는 respect. 영어의 의미로는 respect. 네, respect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오,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이 한국말이 이게 의미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헷갈리는 거죠. 그러네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뭐 좀 약간 센 여성분들 같은 캐릭터들은 저는 남자를 좀 제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존경할 남자가 없어요. 막 이러는데 그분들이 역시 말하는 그 존경의 의미가 내가 좀 우러러보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죠. 떠받들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런 인격이나 또 어떤 뭐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라고 해서 제가 아니 이건 또 뭐지 하고 제가 좀 놀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 한국말에서 보통 우리가 쓰는 의미의 존경은 사실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고 행복하게 살면서 상대방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상대방을 좋아해주고 이런 존중의 의미로 존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존경이 될 수 있다. 꼭 이렇게 높이 사지 않아도. 오케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네요. 굿. 저의 네 번째 질문은요. 이 책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뭐냐?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데 그 준다라는 것, 뭘 줘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자, 일단 사랑을 준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든다. 오케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쾌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유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할 때부터 이미 행복해져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랑을 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스로 유쾌해지거나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를 잘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유쾌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가 언제 유쾌해지고 언제 행복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준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상대에게 관점을 먼저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기분 좋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에게 줄 줄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감정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나보다 기술이 조금 부족한 사람하고 관계를 할 때에는 여유 있게 잘할 수 있어요. 관계를.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왜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럼 기술 뛰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골프를 재밌게 치려면 너도 잘 치고 나도 잘 쳐야 재밌지. 그렇죠. 나는 잘 치는데 너는 못 치면 아우, 싫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네. 근데 우리 몇 번의 영상을 이제 교수님과 같이 찍으면서도 제가 정말 저한테 딱 한 가지 남는 말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이 사랑, 그 다음에 관계, 행복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많이 들어온 것 같으면서도 또 들을 때는 새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교수님에게 아니 이거를 근데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네, 게 저희가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상대에게 어떻게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잊어버리면 또 다시 리마인드하고 우리 모두 약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왜 골프도 요즘 라운딩 계속 다니실 때는 사실 연습장 안 가도 네. 내가 기록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안 라운딩 안 나가시잖아요, 필드를. 그러면 연습장 가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폼이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사랑의 기술도 똑같아요. 진짜 너무 와닿는데요. 근데 요즘 골프 열심히 치시나 봐요. 골프에 이렇게 예를 많이 저는 들어주시고. 옛날에 쳤었고 지금 안 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리즈님 골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 때 보통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가져다가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 진짜 와닿네요. 아, 혹시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이 들으면 뭐지? 약간 하시긴 할 텐데 어쨌든 저는 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지막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기 또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대요. 네. 성숙한 사랑. 우리가 어른이면 누구나 다 성숙해져서 성숙한 사랑? 뭐 어떻게 배려해주고, 뭐 다름을 이해하고, 뭐 이론은 알고 있는데, 정작 진짜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20대 사랑, 50대 사랑, 70대 사랑도 이렇게 보면, 사랑은 다 똑같이 유치하고, 똑같이 설레이고, 그 단계가 다 비슷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불행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통합성, 곧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에게 능동적인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로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나를 버리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게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통합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기서 말하는 통합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만약에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육고기를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분은 그 물고기만 좋아해요. 육고기를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이 여자분을 위해서 저는 물고기를 먹으러 가겠죠. 뭐 스시, 회, 뭐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을 먹으러 가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육고기의 기호를 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육고기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여자를 위해서 스시도 먹고 회도 먹고 하는 거예요. 해산물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잃지 않으면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가 나를 위해서 육고기를 같이 먹어주면은 그건 오케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나는 육고기가 싫다. 그러면 굳이 이 사람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먹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부부는 일심동체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나를 버리든지, 네가 너를 버리든지,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은 것을 하고, 같은 것을 원하고, 같은 것을 누려야 된다.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내 종교를 믿어야 된다. 강요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내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는 강요하지 않아요. 너는 너됨을 지키고 나는 나됨을 지키지만 우리는 함께 한다. 내가 성숙한 사람이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꾸 융화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자꾸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도 그렇지만 정치 성향도 정치 그렇잖아요. 성향도, 예. 근데 사실 정치적인 성향도 각자 취향이잖아요. 자기 어떤 선호. 그쵸.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선호가 있고 너는 너의 선호가 있고 서로 존중하면 되고 네. 그걸 굳이 일치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투표는 어차피 비밀 투표라서 네. 누굴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해 주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런데 뭐 토론을 할 수는 있겠죠. 나는 이래서 좋아.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하는 거를 굳이 폄하하고 무시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는 않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행동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비교가 어떻게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던데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사랑을 못 받지? 라고 비교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여자들은 다 그래요. 저 옆집은 명품백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줘?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명품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잘했길래 그 남편은 명품백을 사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여자인가, 얼마나 남편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가. 그래서 이 남편은 어떻게 저걸 아까워하지 않고 저 비싼 명품백을 아내에게 선물할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에는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주고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람이 주고 있는 사랑을 비교를 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더 잘 사랑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게 안 좋냐면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계속 불행해지고요.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면 우리는 계속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못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았나 이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죠. 진짜 이거는 성숙한 게 아니라 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수준의 사랑인데요. 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강아지한테 뭘 기대하지 않냐면 이 강아지가 돈을 벌어오는 거 기대하지 않고 이 강아지가 전교 1등 하는 거 기대하지 않고 이 강아지가 명품백 사오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강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어렵고 도의 경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사람이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본능을 잘 일깨우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우리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거 우리는 인간은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 하지만 또 우리 인간에게는 기대하는 본능도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본능에 내가 더 충실할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기대하는 본능에 충실하면 미성숙한, 불행한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근데 참 저는 이렇게 많은 연인들을 매칭하고 이렇게 그런 필드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막 헤어짐을 결심하고 이런 미성숙한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숙한 사람들보다. 네, 8대2니까. 8대2니까. 저도 8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낀 거는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건 뭐냐. 사랑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랑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줘 이렇게 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네. 사랑. 사랑한다면 하루에 3번은 전화해야지. 사랑한다면 뭐 선물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나 사랑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의심을 막 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대로 상대가 해줘야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상대의 방식대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방식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언어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한 사람은 영어밖에 못하고 한 사람은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영어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바디랭귀지로 표현을 하겠죠. 영어를 하겠죠. 아, 영어를. 그쵸. 네.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네. 이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3번 통화하고 싶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선물을 받고 싶어요. 이걸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건 내 식이에요. 이 사람이 언젠가 나의 식을 존중하게 되면은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일단 이 사람의 방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방법의 차이잖아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뭘로 판단하면 안 되냐면 내 방식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라. 그 사람 방식의 사랑에 내가 적응을 하고 그 방식을 그렇죠. 존중해라. 그래서 마음을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의 방식대로 확인을 해야 돼. 그렇다고 내 걸 버리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확인이 됐어요. 나도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의 방식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알려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진짜 정답이네요. 우리 오늘 한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에 정말 서로가 많은 남녀들이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괴로워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이 마지막 방법만 잘 해도 상대를 이해하고 또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좀 고쳐나가면 자꾸 반복적으로 학습받고 또 이렇게 훈련받으면 우리도 더 성숙한 인간으로 20%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교수님하고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저도 너무 많은 걸 너무 배워요. 진짜. 내가 항상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나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좋은 대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리즈TV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늘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들끼리 살게 되면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극복을 해낼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읍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